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의 주식 투자, 주식형 상품 투자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나 자신의 성장, 즉 몸값을 성장시키는 것,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것하고 아주 균형스럽게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세 가지 방법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존니 대표 이야기처럼 매달 소득의 10%를 매달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대신에 절대로 주식 앱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쳐다보는 순간에 마음의 동요가 생기고 자칫 이것도 저것도 안 되기 쉽습니다. 자, 첫 번째, 매달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 우량 종목에 분산 투자하십시오. 그런데 절대 앱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절대 앱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내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투자한 주식은 무럭무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자랄 겁니다. 그래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급날 정해진 날에 내가 정해진 금액 10%도 좋고 5%도 좋고 자신의 재정 형편에 맞춰서 그리고 내가 선택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죠. 조건은 뭡니까? 절대 앱을 쳐다보지 마라. 자,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앱을 보지 않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그리고 앱을 쳐다보지 않더라도 매달 꼬박꼬박 사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달에 살려고 하니까 주식 가격이 너무 올랐거나 너무 내려 있으면 또 마음의 동요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살까? 근데 나중에 사집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 이틀 미루고 어느 순간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은행에만 돈이 있는 그런 현상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매달 투자하기가 좀 힘들어. 또 투자하더라도 앱을 쳐다보지 않기가 힘들어 하는 분들은 두 번째 방법 뭐냐면 매달 사지 말고 일단 종잣돈을 좀 모아 보십시오. 자, 부자들의 선택 그 이야기 속에는요. 투자를 하는데 자신의 자산 형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몸값, 소득입니다. 소득을 계속 올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잣돈 마련.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매월 사지 말고 매달 사지 말고 종잣돈을 모으고 그 종잣돈이 모아지면 그 돈을 가지고 일시금 투자를 하라는 거죠. 일시금으로 주식을 사라는 거죠. 또 약한 종잣돈을 나누어서 사도 됩니다. 매월 꼬박꼬박 사는 대신에 일시금으로 종잣돈을 만들어서 사자. 자, 그렇다면 종잣돈은 어떻게 만들까? 펀드 할까요? 아니고요. 종잣돈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안전해야 합니다. 즉 수익이 없더라도 손해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종잣돈을 만드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은행 적금이죠. 자, 은행 적금이라고 하면 이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저축은행 찾아볼 수 있죠.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되고 아직 한국의 저축은행 재정 건전성 괜찮습니다. 또 이상한 소문에 빠지지 말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은행 적금을 통해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잣돈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면 뭐 몇백만 원이든 뭐 천만 원이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절대 망하지 않는 우량 종목에 그때 조금 분할해서 사시라. 한꺼번에 사도 되고 또 금액을 적당히 나누어서 뭐 오늘 샀다가 또 다음에 좀 이렇게 경제 또 주가가 조금 흔들리면 또 변동성이 있으면 그때 또 조금 나누어서 사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어쨌든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는 조금 편안합니다. 종잣돈을 모아서 사는 방법. 그런데 여전히 한번 샀으면 앱을 쳐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일에 신경 쓸 수 있고 또 내가 사둔 투자한 주식은 무럭무럭 시간이 지나면서 자랍니다. 맛있는 밥이 지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본주의 성장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방법도 쉽지 않고 두 번째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식 앱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 쉽지 않다. 자, 이런 분들은 세 번째 방법.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말고 우리가 간접 투자했죠. 뭡니까? 바로 펀드입니다. 그죠?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거죠. 자, 펀드를 생각할 때 우리가 ETF도 같이 생각할 수 있죠. 또 ETF가 상당히 많이 또 인기가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자, ETF든 일반 펀드든
간접 투자는 맞습니다. 펀드를 통해서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또 ETF든 펀드든 자산 운용회사들이 대신 이제 관리를 해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펀드와 ETF는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ETF는 저는 주식형 펀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반대로 우리가 일반 펀드는 주식처럼 오늘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매수 신청을 해도 며칠 뒤에 내가 살 수 있고 또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매도 신청을 해도 바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며칠 뒤에 팔립니다. 특히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며칠 더 걸립니다. 그런데 ETF는 마치 주식처럼 지금 팔면 바로 팔리고 지금 사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그래서 저는 ETF를 간접 투자임과 동시에 주식형 펀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방법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ETF가 아니라 펀드입니다. 펀드를 월 적립식으로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ETF와 펀드의 결정적인 차이는 ETF는 자동이체가 안 됩니다. 내가 매월 ETF를 꼬박꼬박 살 거야. 이것은 주식을 꼬박꼬박 사겠다 하는 거하고 같다니까요. 왜? 주식형 펀드이기 때문입니다. ETF는 자동이체가 안 돼요. 근데 펀드는 자동이체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 가입해 보셨죠? 특히 이제 부모님들 보험을 가입해서 10년, 20년 완납, 만기까지 완납하는 경우 있죠. 또 만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 해약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수년 동안 유지하는 경우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테크니컬하게는 그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쑥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월 적립식 펀드를 매월 꼬박꼬박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월 적립식으로 자동 이체를 걸어두면 신경 안 써도 계속 투자되는 거죠. 보험료 빠져나가듯이. 그럼 나는 정말 앱을 쳐다볼 필요도 없이 계속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주식보다는 훨씬 덜 민감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 이체로 계속 투자되니까 매월 꼬박꼬박 보험처럼 투자될 수 있겠죠. 그것이 주식에 투자한 것처럼 10년, 20년, 30년이 된다 하면 큰 돈, 정말 어마막대한 돈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 소떡궁을 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주식형 월 적립식 펀드 투자가.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앱을 열어보지 않는 것이 힘든 분, 그리고 매월 꼬박꼬박 주식 투자, 또 종잣돈을 만들어 주식 투자 하는 것이 힘든 분은 세 번째 방법, 월 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존니 열풍이 불안한 이유를 말씀드렸고, 청년들이 몸값, 자신의 일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자기 개발,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것이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하면서 정말 투자, 장기적인 자본주의 성장을 믿고 정말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양립,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매월 주식 투자 괜찮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앱을 쳐다보지 마라. 두 번째, 그것이 좀 불편하다면 매달 하지 말고 일시금을 좀 모아서, 즉 종잣돈을 모아서 하라. 분할 투자해라. 그때 종잣돈은 은행 적금이 좋다.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도 불편하다면 자동이체가 되는 주식형 월 적립식 펀드로 투자해라.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도 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